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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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천일결사 문집이요. 이제 이제 글을 내시기 시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글을 좀 정리를 하셔서 글을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6일 화요일 저녁 법회 치허 거사님, 치허 노규형 거사님 도반 초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이 성태형 교수님 도반 초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도반 초청이 2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거사님 별일 없으시면 화요일 저녁에 꼭 참석하십시오. 혹시 그 시간을 좀 조절을 하셔가지고. 예. 자, 요거를 지금
유마경 지금 불의법문에 들어가 갖고 있는데요. 불의법문에 350쪽에 1번, 2번, 3번을 달아서 좀 같이 쭉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으로. 예, 번역으로. 우리가 한자가 짧아서 번역으로요. 자. 모임 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은 법처제이시라. 여러 문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생기고 사그라짐이 둘이라 하나 법은 본래로 남이 아니오늘 이제인즉 사그라짐이 없음인지라. 이 남이 없는 법인을 얻음이라야. 이것이 둘 아닌 본문의 등입니다. 덕수보살은 가로시되 나와 내 것이 둘이라 하나 내가 있는 까닭으로 인하여 문득 내 것이 있으니 만약 내가 있음 없음일진데 곧 내 것도 없음인지라.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등입니다. 네, 불현보살. 예. 보살은 가로시되 아들과 받지 않으니 둘이라 하나 만약 법을 받지 않으는즉 가히 얻지도 못하는지라. 가히 얻지도 못하는 까닭으로 가짐도 없고 버림도 없으며 지음도 없고 행함도 없으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등입니다. 네. 지금 이게 1, 2, 3번에 나오는 것을 본인이 확실히 이해를 하면 4번부터는 우리가 좀 더 용이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1, 2, 3번을 자꾸만 이제 좀 되풀이해서 특히 이제 1번인 경우에 법자재보살 무생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기고 생멸이 둘이라 하나 법은 본래로 생이 아니다. 생이 아니다. 남이 아니면 난 것이 없는데 멸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난 것이 없으면 멸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나고 죽고 하고 있고 지금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이런 법은 우리 이제 버전으로 말하면 모습인데, 그럼 이거 다 생긴 거는 뭐요?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정환 거사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 화초도 있고 뭣도 있고 우리가 말도 하고 생각도 일으키고 감정도 일으키고 다 지금 몸도 지금 나 있고 다 하는데, 여기서 그거는 법이 본래 남이 없어. 생이 없으니까, 생이 없으면 당연히 멸할 것이요. 생이 있어야 멸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 자체가 무생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거죠. 생 자체가 무생이라, 무생이니까 멸할 것이 없어. 생이면 멸할 것이 있지만 무생이니까, 그래서 무멸이라. 그래서 무생법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나기도 한 거는 뭐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최정환 의사님도 나 있고 몸뚱이가 나 있고 저도 나 있고 말도 하고 그냥 생각도 일으키고 뭐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하는데 생한 것이거든요, 그게. 근데 왜 생한 것이 없다라고 하죠? 예? 변하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붙인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헛것이라. 그러니까 능엄경에 촛불을 있는데, 촛불가에 지금 촛불이 있는데 촛불가에
원형이 생겨. 무지개 같은.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 했죠? 뭐 때문에 생긴다고 했죠? 눈병 때문에. 눈병. 눈병이 있을 때는 이게 보여. 눈병이 없을 때는 이게 별로 없어. 그럼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보는 게 뭐라고 했죠? 눈병이라고. 망견이라고 했다. 근데 이 점이 너무 어려운 거죠.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딱 제일 처음에 나온 거야. 불이법문에. 망견이라 망견. 눈병이 있는 사람하고 눈병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거를 촛불을 보는데 눈병이 있는 사람은 이걸 봐. 근데 눈병이 없는 사람은 안 봐. 그러면 눈병이 있는 사람이 저기 그림자가 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눈병이 안 난 사람은 안 보이니까 있다 이렇게 해도 이 원형을 있다라고 말을 안 하지요. 눈병 때문에 생긴 거니까. 병이 나면 이거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원형 자체를 낫다,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하지 나. 본래 헛것이라서. 본래 헛것이라서. 본래 망이라서. 본래 망이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용이다. 근데 이것이 뭐하다? 공하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가 책이 이렇게 있으면 책 이거 자체가 있어서 이게 있다 공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책 이거 자체가 뭐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한 것이에요. 그러니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 말이 막히지를 않겠죠.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말이 이제 그 다음에 딱 가보면 1번과 2번을 딱 붙여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2번이 뭐냐면은 아와 아소거든요. 아와 아소예요. 지금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아와 아소가 있는데 생이 이거는 진짜 있는 거야 이러면 왜? 이미 생이다라고 하는 아가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걸 화를 딱 지금 한번 요 생을 화를 그걸 해보자. 화를 딱 하면은 내가 화를 내면 이 화가 내 것이 돼. 내 것이 되잖아. 휴일버스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화를 내면요. 화가 내 것이에요.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 그렇게 하죠. 괴롭다 이러면은 그 괴로움이 내 것이 돼요. 아소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괴로움에서 또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화가 났을 때 화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져. 그래서 거기 내가 없어. 이렇게 만약 되면 이 아라는 것이 원래 생이 아니야. 생이 아니라고. 헛것이라고. 이게 아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라는 것이 헛것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라. 근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지. 무아라는 것이. 그래서 화를 내면 화가 내 것이 되고 좋으면 좋은 것이 내가 되고 싫으면 싫은 것이 내 것이다. 그건 내 것이 되니까 좋은 거는 더 잡으려고 하고 싫은 거는 버리려고 해요. 근데 내 것인데 왜 자꾸 버리려고 하는지 몰라. 그렇죠? 싫은 것도 내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 불현보살이 무소득에 대해서입니다. 무소득.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참 묘하게 이게 순서가 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렇게 불가득입니다. 불가득. 처음에는 무생법인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와 아소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불가득을 불가득.
요 세 가지가 순서가 참 묘하게 잘 짜여져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를 이제 한번 해봅시다. 불연보살은 가로시되 받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예요. 수. 원문을 한번 보십시오. 불현보살 왈 수 불수가 위이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 불수예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 말이죠. 불수이나 약법 불수 즉 불가득인지라. 법을 받아들이지 않음인즉 즉 가득 불가득이죠. 얻을 수가 없단 말이지. 얻을 수가 없음인지라. 그래서 불가득고로 그러니까 얻을 수가 없음으로 해서 무사이며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무행 조작할 수도 없고 그걸 행할 수도 없는 것이니 시위입 불이범 이것이 곧 불이범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수와 불수에 대해서 얘기해. 그 수와 불수라는 것은 불가득이라는 거죠. 지금 그 말이죠. 지금 수와 불수는 불가득이라. 그러니까 불연보살은 번역을 한번 보죠. 불연보살 이 현이라는 것은 눈을 깜빡깜빡할 현이에요. 깜빡할 현이에요. 깜짝할 현, 눈을 깜짝할 현. 이렇게 불현보살은 가로시되 받아들이는 거, 수 받아들이는 거. 우리 색수상행식할 때 그 수 느낌도 수라고 해요, 그죠? 이게 느낀다는 거는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수 받음과 받아들임과 받아들이지 않음 이런 게 이제 받음과 받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둘이라 하나. 만약 법을 받지 않으면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습을 얘기하죠. 일체 만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모습이에요. 법을 받아들이지 않음인즉 가히 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히 불가득이라 얻지도 못함인지라. 그래서 불가득한 까닭에 얻지도 못한 까닭에 얻지를 못하니까 취한다 버린다 또는 그것을 짓는다 행한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번에서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1번을 이해를 해야 무생법인이 이해가 돼야 이것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일체의 모든 모습이 헛것이구나. 바로 빈 것이구나. 모습을 그대로 두고 빈 것으로 보라. 자꾸 백봉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무생이란 말이에요. 무생. 본래. 그래서 그 밑에 강론을 한번 보자 말이죠. 눈이 움직이지 아니함을 불현이란다. 현은 눈이 움직이는 거예요.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불현은 눈을 안 움직여. 그러니까 외계와의 접촉에 의하여 그러니까 대상과의 접촉이죠. 외계라는 것은 눈이 대상을 딱 봐. 그러면 접촉을 하면 어떻게 하냐? 저것이 어떻다 저떻다 막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 그러면은 눈동자가 움직인즉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인즉 법은 반드시 받게 마련이에요.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모습이죠. 이게 법은 어디 받아들이게 마련이라는 거지. 왜? 좋다 나쁘다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 탁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마련이고 법을 반드시 받아들이게 마련인즉 이에 딱 보고 이걸 딱 받아들이면 바로 뭐가 생기냐면 좋다 싫다가 생겨버려. 그러면 좋다 싫다가 딱 생겨버리면 이것을 버려야지. 이거는 내가 취해야지. 이런 게 바로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화가 나면 그 화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야. 작용일 뿐이야. 거기 내가 없어.
그럼 화가 내 것이 안 되지요. 그럼 화는 버려야 될 것도 아니고 취해야 될 것도 아니야. 아소가 아닌 것이지, 화가. 그런데 우리는 100%안 그렇게 한다. 보는 동시에 아소라. 그러니까 아소니까 버리든지 또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요. 마음이 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을 가히 얻지 못할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니 얻을 것도 없다는 말이죠. 법을 가히 받아들이지 얻지 못한즉 마음에는 가지고 버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듯이 마음에 가지고 버림이 없은즉 조작이 있을 수 없고, 위에 자기라고 해 지음이라고 해놨습니다. 지음이 없고, 따라서 심행은 마음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심행인들 어디에 있겠는가? 이럴까 저럴까?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러면서 또 이제 그것을 행을 옮기고 그렇게 하겠죠. 이것을 둘 아닌 법문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라는 것은 그 형태나 느낌을 취하는 것을 수라고 합니다. 수 또는 불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수, 불수가 둘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둘이지만 법이 받아들이지 않은 즉 불가득이다. 그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러면 이제 말이 너무 지금 어려워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 최정한 것 아니고, 그지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말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려워서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근데 생활 속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1번서, 2번서 이렇게 넘어오면 이게 3번이 가능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풀이 보면은 모든 공부의 말하자면 시작인 요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이거를 딱 보면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자꾸만 뭘 이해를 하려고 해. 이거는 제일 의제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걸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아니, 이해를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지어바사님이 이제 화요일 저녁에 그걸 이제 보내주셨어요. 공부할 거 신명이라고, 이 마음에 새깁니다. 신명이라고. 그걸 지금 이제 좀 다시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기 좋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제가 나중에 메일로 보내드리면 나중에 잘.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그 시로 쫙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망심이라는 것은 난 적이 없어. 망심이 뭐예요? 우리가 대상을 보고 일으키는 마음이죠. 대상을 보고 일으키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본래 난 적이 없어. 본래 난 적이 없다고요. 그럼 본래 난 적이 없으면 참 그거 한 거죠. 본래 나도 난 적이 없잖아요. 최정한 거사님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몸뚱이를 맨날 내라고 해. 그래서 몸뚱이 이 육근으로 부닥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내가 본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을 자꾸만 내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자료를 봐. 자료를 보는데 이 자료가 내 눈에는 있어.
내 눈에는 있어. 내 눈에는 있지만 다른 눈에는 있다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공간을 봐요. 지금 보면은 미생물이 보입니까? 박테리아나 이런 게 보입니까? 그 박테리아를 볼 수 있는, 제가 그 어떤 그걸 보니까 박테리아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렌즈지요. 그 렌즈를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사람의 몸이 박테리아로 덮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박테리아가 없으면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최정환 거사님이 박테리아로 안 보이잖아요. 저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내 눈에는 빨간 장미로 보여.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그 인연과 조건으로 그냥 보여. 옳다 그르다 아니죠. 근데 우리는 맨날 옳다 그르다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보여. 그런데 다른 눈으로 보면 그것이 전혀 다르게 보여. 또 완전히 그 불안으로 보면 어떻게 봐요? 텅 빈 걸로 보여. 색상이 없어. 무색으로 보여. 그러니까 무색으로 보인다 이러면 우리가 탁 짱구를 굴린단 말이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무색이라고 딱 머리에 떠올라. 그러니까 무색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으로 무색을 상상을 하지 말고, 내가 무색이 무슨 색깔인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색 이러고 끝나면 되는. 휴거사님 그렇죠. 근데 무색이라면은 제일 그거 말이니까 유무가 우리의 가장 많이 걸림돌이에요. 사실은 그걸 하는데. 있다임은 없다니까. 근데 무색, 비색 이러면은 그냥 그것대로 그냥 그것을 알아챌 때까지 그냥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딱 투입을 시켜. 그래서 또 다른 견해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는 뭐예요? 나의 견해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 틀을 스스로 보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보아서 그걸 깨고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무생이야 이러면은 본래 이게 책상이 본래 이렇게 딱딱한 고체고 이런 모양이 이렇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본래 이런 책상의 그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워낙 과학 실력이 짧아서. 근데 옛날에 부처님은 본래 이 책상이 무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무생이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볼 때 늘 생각을 하는 거지. 처음에는 그래, 내 눈에는 지금 이렇게 보여도 내 눈에 이렇게 보일 따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보기 시작. 그것이 말하자면 통찰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의 눈의 구조, 그렇죠? 나의 눈의 구조, 이 뇌로 가는 이런 모든 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기관,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이게 보이는 이거하고 말하자면 다 그 조건이 맞았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것이죠. 불가사의죠. 불가사의.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뭐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만 해봐. 자꾸만 해서 나중에는 자꾸 하면 어떻게 되죠? 보는데 누가 없다? 네, 보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듣는데 듣는 내가 없어.
말하는 내가 없어. 지금 이제 우리 세 분밖에 없으니까. 처음 오는 사람 있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화를 내는 내가 없어. 있다 하는데 있다 하는 내가 없어. 없다 하는데 없다 하는 내가 없어. 그럼 어째 되겠습니까? 그렇게 점점 공부가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어서 그것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해. 그거는 철저한 유아론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뭐 부처님 말씀 무아론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공부하는 거예요. 거꾸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좋아하는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좋아한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죠. 최정원 거사님.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내가 없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직접적으로 못 느껴본 것 같습니다. 휘희 거사님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등원 거사님. 그러면 화를 내는 내가 없을 때 하고 화를 내는 내가 있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화를 내는 내가 있을 때는 상대 그 다음이 바로 일어나요. 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려는 작업이 또 일어나는데 그게 화를 내는 내가 없을 때는요. 화를 내는데 그냥 평온해요. 그 예.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은 그래서 이제 가끔 법문에 들으면 싱겁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이 아닐까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생각할 때도 만약 그렇게 되고 느낄 때도 그렇게 되고 내가 할 때 일상생활을 할 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게 이제 새말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뭐 무위도인이라고 하나 한가한 도인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 있지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일은 막 일어나고 있어. 세상 일이 막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겉으로는 화도 내고 뭐 바쁘게도 막 하고 하지. 그렇지만 본인은 적적한 거죠. 거래가 본적인 것이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이제 지금 저 모습 공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걸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귀로 듣는 소리가 변한다 할 것이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공부를 하고 있어. 그래서 공부를 자꾸 깊이 하다가 보면 요거를 하는 행위자가 사라진다. 사라져. 점점 사라지면 그때 바탕이 드러난다. 내가 행위자가 있는 한은 절대로 바탕이 드러날 수가 없어. 바탕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만 작용을 하는 거지요. 화라는 것이 아주 소소영령하게 작용을 하는 거지만 나라는 한 생각이 덮어 있어서 도저히 바탕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무생을 공부가 돼야 정말로 원 바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생이 돼야. 정말로 좀 일반 법에서는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 앙과 박, 아와 아소. 그러니까 불가득, 가득, 불가득, 불가득이라. 근데 사람들이 자꾸 가득인 줄 알아. 그죠? 그래서 이게 자꾸 어그러져. 아니 법이 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디 있고 내 것이 어디 있고 가득이 어디 있고 이게 뭐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최정화 목사님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가장 마음에 지금 말하자면 걸린다라고 할까? 아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점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제가 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있다는. 아, 그래. 네.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그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생활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거 진짜 어렵죠. 자, 내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없애야 되나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라는 생각, 네. 나, 네. 그런 것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있다는 것이 이제 어디서 들었거든. 내가 본래 없는데 무한데 나는 지금 내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생각을 없애야지. 그걸 내려놓아야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 근데 내가 있다는 생각은 결국 뭐예요? 하나의 용돌이에요. 작용이라. 무엇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작용이야. 작용. 작용이니까 뭐예요? 작용이 헛것인 것만 계속 내가 알면 돼. 그 작용이 묘용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묘용이라는 것은 바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파도가 물의 작용이잖아요. 작용이니까 계속 물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계속 물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도를 없애야 되겠다든지 어찌해야 되겠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다음 골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라는 생각이 내가 있어. 지금 뭘 하는데 내라는 생각이 있어. 그러면 내라는 생각이 꼭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그렇죠. 그 생각이 딱 났을 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생각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딱 무엇을 했을 때 좋다 나쁘다로 바로 구별을 하거든. 있다 없다로 바로 구별을 하거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라고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고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좋다라고 하고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싫다라고 해. 그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야. 묘용이야. 묘용. 자꾸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 자꾸 그렇게 공부를 하면 지금은 조금 안 되겠지만 그게 이제 어떤 시절 인연이 오겠죠. 시절 인연이 와서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엉뚱하게 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내가 탁 하면 개합이 돼버려. 탁 개합이 되면 그 다음부터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쉬지 않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는 맨 자기 그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파도를 계속 더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파도가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통찰하는 거. 통찰을 우선 보아. 멈추고 통찰하는 거. 이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재미가 좀 없지요.
근데 사실은 자꾸 하면 재미있어요. 자꾸 하면. 그걸 자꾸 하면 지혜가 굉장히 증장이 돼요. 제가 어제 어떤 사람하고 면담을 좀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막 이제 그 어떤 부인인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참 우리 이 공부 진짜 잘했다네 어저께 그런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느낌으로 이거는 아닌 것 같기는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주고받고 하니까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계속 이러고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을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나? 라고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관찰이 돼야 된다. 묻고 관찰. 어렴풋해. 근데 그게 그분의 입장으로서는 구름에 쌓인 것이 막 이렇게 허리멍텅해 한 덩어리가 되니까 이게 뿌연 한 덩어리가 돼 있는 거야. 그럼 뿌연 한 덩어리가 돼 있으면 그럼 이거를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라는 그 방법이 나오겠냐고. 어떻게 갈 형편이 아니야 이거는.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거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본인이 되돌아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관찰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 둘, 셋, 1, 2, 3으로 딱 그걸 이제 좀 끄집어내 준 거예요. 이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명료해졌잖아요. 자기가 이 흐릿하던 게. 그래서 그 이상은 할 것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1, 2, 3번만 확실하게 자기가 자세히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이제 관찰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아마 그 관찰을 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어떻게라는 답을 스스로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질문 속에 답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저께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다가 그 부인도 어떤 그거냐면 일이 있어 지금 자기가 하는 생각과 자기의 행동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자꾸 비벼 넣는 거야. 이렇게 자꾸 비벼 넣어가지고 이것을 오롯이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문제 자체로서 보지를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꾸 거기다 비벼 넣어가지고 이걸 막 그냥 말하자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니까 본인도 헤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가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람 사는다는 것이 늘 그 선택의 기로잖아요. 늘 선택을 해야 돼가 있는데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겠죠. 선택을 하는데 좀 그 문제 자체로서 보는 그 힘을 자꾸만 기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는구나. 자기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그 문제를 바로 보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자꾸만 비벼가지고 그걸 막 스스로가 흐리게 만들어요. 자꾸만. 그래서 그거를 아주 명료하게 볼 수 있는 힘을 어저께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나도 참 많이 변했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부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참 나도 많이 변했구나. 그 얘기 속에 딱딱 이렇게 말하자면 그 요점이라고 하나? 그걸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더라 말이지. 희한하게도.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이 공부의 힘인 것 같아요. 지금요. 자, 요 밑에 것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죠. 일찍 철마를 집었다고 했는데 증기철마라고 돼 있는데 철마를 무엇을 철마라고 하나? 입중성. 일찍이 철마를 집었다고 깊고 깊은 그 구중궁궐이죠. 구중궁궐을 들어가니 임의 자리. 임의 자리라는 것은 대왕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임의 자리 오르실세 육국 모두 맑혔구나. 최정원 사님 육국이 뭔 것 같습니까? 육국. 지금 이런 그 시는 전부 다 비유거든요. 비유. 그러니까 일찍이 뭘 잡아탔어? 철마를 잡아타고 구중궁궐을 들어가니 임의 자리 오르. 임의 자리는 또 무엇을 뜻하는가? 대왕이라고 한자로는 돼 있던데 임의 자리 오르실. 네? 번뇌망상. 육국이요? 아, 육국. 번뇌망상. 아, 저기 휴일과사님 육국이 뭐일 것 같습니까? 안집이 있으시네. 네, 예, 육국 맞습니다. 육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근을 밝힐세 밝혔구나. 어저버야 온 천하는 한 줄기의 꽃인 것을 무사밀로 나루터엔 고금풍을 논하려는 어제 오늘 풍경이죠. 고금이니까 어제 오늘 풍경을 논한 무사밀로 육국을 다 밝혔는데 철마라는 것이 뭐지요? 몸뚱이?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뭐고 법신자리를 의미하죠. 법신자를 그게 구중궁궐이라는 것은 깊고 깊은 그 이치지요. 이치를 가서 어디에 오르실세? 본래 본자리에 들어가니까 육국이 안입있을 신이가 전부 다 밝혀졌구나. 그래서 어저버의 온 천하는 바로 바탕의 한 줄기의 꽃, 아주 묘용인 것을 무사밀로 나루토에는 어제 오늘 풍경을 논하려는 거. 어제 오늘 풍경을 논하면 어떻게 되죠? 옛일을 잊어버리죠. 이렇게 시비분별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시비분별. 그러니까 시비분별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시비분별을 하지 말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의욕이 상실이 되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헬렐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분별하지 마라가 무슨 뜻이죠? 분별하지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놓아라는 말이에요. 분별을 놓아라 이렇게 하는데 분별이 뭐예요? 무엇을 분별해? 그거부터 알아. 분별. 뭘 둘러본다는 거예요? 뭘 분별이라고 해요? 뭘 분별이라고 해요? 둘러봐. 뭘 둘러본다는 거예요? 둘러본다는 뜻이 뭐예요? 분별한다는 거는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와 내 것, 너와 너 것. 분별이라는 건 둘러보는 거야. 둘러보는 것 중에 가장 뿌리는 뭐라고요? 주체와 객체로 보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안과 밖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분명이라는 것이 주관과 객관이에요. 주관이 뭐예요? 보는 자고 객관은 보이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내가 뭘 하는 거야. 내가. 이게 분별이에요. 하는 자가 없어요. 이것을 분별을 놓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실제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이 돼요. 왜? 전부 다 뭐다?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불교를 정말 이상하게 이해를 한다. 분별을 놓아라고 하니까 그냥 뭐 10손가락 다 놔서 그냥 헬렐레 욕심도 내지 욕심을 놓아라 하니까 욕심이 어디서 나와요? 분별하는 데서 나와요. 욕심이 분별하는 데서 나오잖아요. 모습에 들어앉을 때 욕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모습에 들어앉는다는 것은 주체와 객체로 나눈다는 의미거든요.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몸뚱이 내라는 것은 벌써 주체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만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때 저기 보살님이 요거 지금 내가 화내는 내가 없을 때하고 화내는 내가 있을 때하고 그렇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화내는 내가 없을 때는 정말 앞 생각이 일어났을 때 뒤 생각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화가 일어나는데 뒤 생각이 끊어지는 거예요. 화를 내는 내가 있으면 앞 생각에 뒤 생각이 엎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공부는 근본에 딱 뿌리를 박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백봉선생님 맨날 얘기해요. 모습에 조금이라도 붙이면 100% 이타적이 되고 둘러나눠요. 그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포용심이 넓어진다. 포용심이 굉장히 넓어진다.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서 다른 사람과 나와 인연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거기에서 출발을 한다. 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이러면 모든 것이 남의 의사도 존중을 하게 되고 경청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 일어나는 거라 이게. 분별을 얻는 데서.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마어마한 공부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공부라는 거죠.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건가요? 이 공부는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분별을 놓아라니까는 무슨 뭐 나무나 돌대라 그렇게 뭐 돌대가리 되라 뭐 어디 가서 거지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진짜 아니에요. 그거는 부처님 욕하는 거예요. 부처님 욕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주관과 객관을 넣는 거를 분별을 넣는 거예요. 주관이 뭐예요? 최정한 거사님?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면 어떤 나지요? 몸뚱이 나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허공으로 쓰인 나는 없는 나예요. 다른 말로 하면 텅 빈 나라. 모든 것을 다 일으킬 수 있는 모테라. 그게 진짜 나라. 모든 것을 생성하고 나타낼 수 있는 어머니 자리라니까요. 그게 진짜 나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진짜 나는 저는 모든 생명의 모태라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잖아요. 그래서 볼 때 내가 없어. 볼 때 내가 없다고. 보는 내가 없다고. 들을 때 듣는 내가 없다고. 말할 때 말하는 내가 없어.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내가 없어. 좋다 할 때 좋다 하는 내가 없어. 싫다 할 때 싫다 하는 내가 없어. 이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좋아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완전히 거꾸로 알아듣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